속보, 이강인 향한 벤투 엘리케 이영표, 동일한 작심 발언 파장. 이강인은 벤투, 엘리케, 이영표 동일하게 작심 발언 재조명 파장. 디귿디귿. 현지 매체가 이강인을 조명하면서 PSG 라커룸의 리더 중 하나라고 했다. PSG 관련 소식을 전하는 PSG 컬처는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앵의 보도를 인용해 한국 출신 윙어 이강인은 PSG 라커룸의 리더 중 한 명이다. 경기장 밖에서의 이강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의 인기지만 주변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매우 신중하고 언론 앞에서도 수줍음이 많은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다 라며 이강인을 주목했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RCD 마요르카를 떠나 PSG 유니폼을 입으면서 마침내 B클럽에 입성한 이강인은 이제 막 PSG에서의 두 번째 시즌을 시작했다. 입단 2년차 선수, 그것도 베테랑이 아닌 20대 초중반의 선수가 어떻게 PSG라는 거함의 선수단 내에서 영향력을 늘릴 수 있었을까?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이강인의 스페인어 능력이 큰 역할을 했다.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에서 생활한 이강인은 스페인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그 덕에 스페인어를 쓰는 PSG 선수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라커룸 내에서의 영향력도 늘어났다는 게 현지 매체의 분석이다. PSG 컬처는 이강인은 한국인이지만 PSG 라커룸의 비공식 언어인 스페인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 그는 불과 10세의 나이에 발렌시아에 도착했기 때문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을 필두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어려움 없이 적응했다고 설명했다. 이강인을 지도하는 PSG의 엘리케 감독과 그의 사단이 모두 스페인 출신이라는 점도 이강인에게는 긍정적이다. 스페인어를 전부 알아듣지 못하는 선수들은 통역을 거쳐 전술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의 말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다. 또한 PSG 컬처는 이강인이 언론을 대할 때와 달리 동료들에게는 유쾌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했다. 실제로 이강인은 PSG 합류 직후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 등 PSG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과 금세 친해졌고 다른 선수들과도 1년 만에 급속도로 가까운 관계를 쌓았다. 이강인이 친화력 좋은 선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이 아슈라프 하키미, 우스만 덴벨레, 마르코 아센시오처럼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선수들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라커룸 내에서 영향력을 넓히면 이강인에게 나쁠 건 하나도 없다. 선수들에게는 경기장 밖에서의 생활도 중요한데 이강인은 스페인어 구사 능력 덕분에 팀 환경에 금세 적응한 듯하다. PSG 컬처는 이강인은 자신과 함께 뛰는 선수들과 함께 PSG에서 완전한 편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그가 라커룸을 정복한 뒤 해야 할 일은 감독을 유혹하는 것이라면서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이 합류하기 전부터 그를 높게 평가했지만 이강인을 반드시 선발로 기용하지는 않는다며 이제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의 선발 명단에 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선발과 교체를 오가면서 뛰고 있다. 다행인 건 이강인의 경기력이 지난 시즌보다 더 올라왔고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등 시즌 도중 팀을 이탈할 일이 없어 주전 경쟁에 온전히 집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 핑크 이강인 등장. PSG 2024에서 25시즌 서드 유니폼 공개. 조던과 협업. PSG는 24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PSG와 조던은 오늘 2024에서 25시즌을 위한 세 번째 유니폼을 공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니폼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PSG는 이는 PSG의 럭셔리함과 스포츠 성능의 결합을 상징하는 작품이다. 블랙 스트라이프로 장식된 이 연핑크색 유니폼은 우아함과 대담함을 융합하려는 두 브랜드의 노력을 반영한다. 동시에 신세대 클럽다운 유니크한 정신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PSG가 내세운 키워드는 라비앙 로즈, 장밋빛 인생이다. 프랑스어로 로즈는 장미꽃뿐 아니라 핑크색을 뜻한다.
유니폼 디자인도 핑크색을 테마로 잡은 점이 눈에 띈다. 이강인이 유니폼 모델로 직접 서드킷을 착용한 사진도 공개됐다. PSG는 새로운 서드 유니폼은 24일 이후 PSG 공식 온라인 스토어 및 나이키 매장 등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고 알렸다. PSG 남자팀은 28일 열리는 스타드 렌과의 리그앙 6라운드에서 유니폼을 처음 착용할 예정이다. 이강인이 입고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개막 후 이강인은 내내 물오른 기량을 보이고 있다. 르하브르와의 리그앙 개막전에서 전반 2분 만에 선제골의 주인공이 됐다. 이는 리그앙 역사상 2009에서 10시즌 마마두 니앙의 1분 42초 골 이후 개막전에서 가장 빠른 골로 기록됐다. 곧장 다음 경기 몽펠리에전에서도 득점력을 과시했다. 이강인은 5에서 0으로 PSG가 크게 앞선 상태에서 후반 16분 투입된 후 6번째 골을 추가했다. 하지만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확고한 주전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릴과의 3라운드에서 이강인은 2경기 연속 벤치에서 출발했다. 후반 29분이 되어서야 그라운드에 들어왔는데 16분을 뛰면서 이전보다 더 적은 시간을 소화했다. 이후 브레스트전에서는 시즌 첫 풀타임을 소화했다. 공격 포인트가 없었음에도 이강인은 이날 상대 감독으로부터 칭찬도 받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였다. 브레스트의 에릭 로이 감독은 경기 후 힘든 경기였다. PSG는 강력한 팀이다.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보다 더 강하다. 특히 PSG 선수들 중에서는 이강인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고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이강인은 지로나와의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리그 페이지 1차전에서 또다시 교체로 출전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비롯해 핵심 선수들이 선발로 못 나온 이유에 대해 내가 하는 일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 선발로 나설 수 있는 선수는 11명뿐이다. 나는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선발 명단을 꾸리기를 바라고 노력한다. 4에서 5명이 선수를 제외해야만 했다. 그것이 사실이고 인생이다. 라고 밝혔다. 이강인은 랭스전에서는 재차 선발로 복귀해 83분을 소화했다. 3. 비난 여론 이겨낸 손흥민 김민재. 다음은 황희찬 차례. 유럽 축구 빅리그 무대를 누비는 한국인 선수들이 외부의 비난과 의심을 실력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수 김민재는 24일 한국 시간 분데스리가 사무국이 발표한 2024-2025 분데스리가 4라운드 2주의 팀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김민재는 팀 동료 디오 우파메카노를 비롯해 막시밀리안 미텔 슈투트가르트, 피에로 인카피에, 레버쿠젠과 함께 포백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뮌헨은 해리 케인, 자말 무시알라, 마이클 올리세까지 5명의 선수가 베스트 11에 포함됐다. 김민재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2주의 팀에 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민재는 지난 22일 브레멘과의 분데스리가 4라운드 경기에서 5에서 0으로 대승을 거뒀다.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는 중앙 수비수로 함께 풀타임 호흡을 맞추며 무실점 승리에 힘을 보탠 바 있다. 김민재는 뮌헨 입단 첫 해인 지난 시즌 토마스 투엘 감독 체제에서 많은 부침을 겪었다. 시즌 전반기에는 부동의 주전으로 활약했지만 후반기 들어 혹사로 인한 체력 저하와 슬럼프로 고전하며 토트넘에서 이적해온 에릭 다이어에게 주전 자리를 내주는 시간이 길어졌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는 김민재의 결정적인 실수로 이 실점을 내준 것이 탈락의 빌미로 이어지며 집중적인 비난을 받았고 한동안 마음고생에 시달려야 했다. 김민재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지난 시즌부터 계속되고 있는 일부 독일 언론과 축구 전문가들의 비판이었다. 김민재가 지난 시즌 후반기 들어 폼이 떨어지자 독일 언론은 김민재에게 최저평점을 매기거나 박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비난 속에서도 꿋꿋이 김민재는 자기 역할에 충실했다. 올 시즌 새롭게 뮌헨의 지휘봉을 잡은 뱅상 콩파니 감독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개막전부터 주전 센터백 듀오로 기용하며 외부의 비난에 연연하지 않고 굳건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
경쟁자인 데 리흐트는 잉글랜드 맨유로 이적했고, 다이어는 김민재에게 밀려 벤치를 지키고 있다. 지난 시즌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방출설을 일축하며 민헨에 잔류했던 김민재는 2022에서 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나폴리에서 보여준 절정의 폼을 조금씩 찾아가는 모습으로 자신의 진가를 증명하고 있다. 손흥민 역시 최악의 주장이라는 일부 극성 팬들의 비난을 보란듯이 실력으로 불식시켰다. 손흥민은 지난 21일 브렌트포드와의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에서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3에서 1 역전승에 기여했다. 손흥민은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해 전반 28분 브레넌 존슨의 역전골, 후반 40분 제임스 매디슨의 쐐기골을 도왔다. 이날 경기 직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은 홈팬들과 영국 언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지난 15일 아스널과의 4라운드의 북런던 더비팀이 0에서 1로 패하고 손흥민도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부진을 보이자 비난의 화살이 빗발쳤다. 일부 토트넘 극성팬은 손흥민은 리더십이 부족하여 주장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으며, 영국 현지 언론들도 이러한 팬들의 반응을 인용하며 손흥민의 부진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브렌트포드전 맹활약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등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의 헌신적인 플레이를 극찬하며 대부분 팀 내 최고 평점을 매겼다. 지난 2라운드 에버턴전 멀티골처럼 지난 경기에서의 부진으로 비판 여론이 고조될 때쯤 묵직한 한 방으로 비난 여론을 금세 침묵시킨다는 것은 그의 남다른 스타성을 증명한다. 손흥민은 올 시즌 초반 들어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해결사보다는 도우미에 가깝게 변화한 모양새다. 손흥민은 총 6경기, 컵대회 포함에서 2골 2도움을 기록 중이다. 골은 넣은 경기는 멀티골을 몰아넣은 에버턴전 한 경기에 불과했고, 총 슈팅 숫자를 합쳐도 단 6회, 유효 슈팅 4회에 불과하다. 경기에서 슈팅이 1회 이하에 그치거나 유효 슈팅이 없었던 경기만 벌써 3번이었다. 손흥민의 이름값을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수치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손흥민은 동료들의 움직임을 살려주는 패스나 연계 플레이, 적극적인 전방 압박 등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팀플레이를 통해 여전히 경기에 활발하게 관여하고 있다. 다음 차례는 이제 황희찬이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12골을 터뜨리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황희찬은 정작 올 시즌에는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다. 리그와 컵대회까지 총 5경기에 나섰으나 공격 포인트가 아직 전무하다. 울버햄튼은 지난 시즌 마땅한 스트라이커가 없어 황희찬을 종종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하며 재미를 봤다. 그러나 올 시즌에는 노르웨이 출신의 장신 공격수 에르겐 나르센이 합류하며 팀의 전술이 바뀌었고 황희찬은 측면 미드필더로 다시 복귀했다. 그러나 황희찬이 가지고 있던 저돌적인 돌파와 활동량, 위치 선정을 통한 오프더볼 무브 등이 올 시즌에는 좀처럼 나오지 않으며 슬럼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주전 경쟁에서 밀려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에스턴 빌라와의 5라운드 경기에서는 아예 결장하고 벤치에만 머물렀다. 영국 울버햄프턴 지역지인은 황희찬은 올 시즌 지금까지 울버햄프턴에서 최악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팀 내 최고의 선수였던 황희찬은 몇 달 사이에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방출설까지 나올 정도로 위상이 하락했다. 손흥민과 김민재가 비난을 받아도 최소한 주전의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며 만회할 기회라도 주어진 것과는 달리 코칭 스태프의 신뢰를 잃은 황희찬은 당장 출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세계적인 선수들도 2에서 3경기만 부진하면 언제든지 과할 정도로 냉온탕을 오가는 평가에 휩싸이는 게 유럽 축구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한국인 선수들이 유럽 빅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흔들기도 실력으로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